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He died like a dog. He died like a coward. The world is now a much safer place. God bless America. Thank you. 알-바그다디, IS의 수장이자 자칭 칼리프. 2014년 이슬람 국가 IS의 수립을 선언한 인물. 이라크 출신 이슬람 학자에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가 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1년 7월 28일 이라크 사마라에서 알-바그다디는 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탔으며 성격이 소심했다고 전해지고 평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즐기며 축구를 좋아했던 그는 여느 평범한 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바그다디가 18살이 되던 해 그는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학 진학을 위해 이라크에 위치한 바그다드로 향한 것이었죠. 그가 다니게 된 곳은 당시 국립 바그다드 이슬람대학교, 지금의 이라크 국립대학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이자 교수였던 하즈 이브라힘 알리 알바드리의 권유로 이곳에서 이슬람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받고 샤리아, 즉 이슬람 율법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대학과 가까운 모스크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이었던 아부 알리는 그를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그가 미군에게 체포됐을 때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북하교도소에서 찍힌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은 안경을 쓰지 않았을 뿐 내가 알던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바그다디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항상 썼었거든요. 그 사진은 지금 $10,000 현상금이 걸린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의 말에 따르면 기억 속 그는 이미 미군의 침공 전부터 이슬람주의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의 길거리에서 열린 결혼식을 지나가다가 남녀가 손을 맞잡고 춤추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고 하죠. 어떻게 남녀가 이런 식으로 춤을 출 수 있지? 비종교적이야! 라고 그가 소리쳤고 결국 그 남녀는 춤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슬람주의에 대한 강경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는 사마라의 모스크에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걸프 전쟁 이후 그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아부 무함마드 알 마크디시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고 하죠. 이 모든 일들은 그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과 만남, 그 주변의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의 미래를 만들어낸 퍼즐 조각이었죠. 사실 그가 지하드, 즉 성전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3년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수니파가 지배하던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와 같은 수니파였던 많은 사람들이 미군의 점령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니파는 전 세계 무슬림의 85 내지는 90%를 차지하는 이슬람교의 가장 큰 분파로 그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당시 그가 살고 있던 곳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성원 관리원이자 집주인이 관리하던 건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알-바그다디에게 새롭게 생겨난 이슬람 정당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해당 정당이 비종교적이라 느끼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알-바그다디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권 붕괴 후 알-바그다디는 자신의 이슬람 율법 박사학위를 활용해 수니파 무장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2004년 초부터 그해 말까지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 위치한 북하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알-바그다디는 이전 바스당 소속의 이라크군 포로들과 교류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훗날 그들이 그가 ISIS의 사령관으로 재직했을 때 소중한 인맥이 되어주었죠. 2004년 당시 알-바그다디는 30을 갓 넘긴 젊은 학자에 불과했습니다. 전투보다는 이슬람 학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그였기에 미군 역시 그를 테러리스트가 아닌 일반 수감자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그가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10개월 내로 비교적 빠르게 수용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석방 이후 그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2010년 4월 이라크 이슬람 국가의 수계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가 폭사하자 한 달 뒤 이 조직을 장악했다는 설과 2010년 10월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의 지휘하에 ISI가 창설됐다고 주장하는 썰이 존재합니다. 내전의 혼란에 빠진 이라크에서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면서 2013년 4월 ISI를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즉 ISIS로 이름을 바꾸고 시리아의 강경 수니파 반군을 흡수
철수한 후 2014년 6월 자만심이 높아진 ISIS는 IS라는 자칭 국가 수립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라크, 시리아라는 칭호를 떼어내고 이슬람 국가라고 스스로 지칭했으며 국가 원수 또한 기존 사령관을 뜻하는 아미르가 아닌 칼리프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칼리프란 종교 및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마치 서유럽 기독교에서 교황과 황제의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겠다는 의미와 별반 다름없죠. 그렇게 알바그다디는 자칭 칼리프로 취임하며 전 세계 무슬림들을 불러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이라크에 위치한 모술의 어느 한 모스크에서 그는 지하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이 영상을 SNS,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포하게 됩니다. 알바그다디의 악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엄청난 냉혈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돌아봐도 손에 꼽힐 정도로 잔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같은 순위파더라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전부 다 처형을 시켰는데 보통은 같은 파벌끼리는 건들지 않는 게 보편적이죠. 그러나 알바그다디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진리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어야 한다며 몇 년을 걸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 나갔습니다. 그는 각국의 포로들을 온갖 방법으로 죽였고 이를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수차례 공개하며 자신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바그다디는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해목에 2,500만 달러, 하나 29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알카에다 또한 알바그다디에게 같은 금액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전 세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의 목표가 된 알바그다디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테러의 불안 속에서 떨어야만 했죠. 알바그다디가 잠적한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리아군에게 공습을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독국물을 통해 암살되었다는 이야기, 조용히 숨어서 또 다른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 수많은 루머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가 다시 이 세상에 등장한 건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의 마지막 대규모 거점이었던 시리아 바구즈가 함락된 직후였죠. 영상 속 그는 IS의 패망을 인정했지만 긴 지하드 전쟁을 선포하며 추종자들에게 복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CIA와 이라크 정보부는 바그다디의 측근들을 통해 그의 은시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단서는 바그다디의 측근이었던 심부름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바그다디가 숨어있던 은시처의 구조와 생활 패턴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죠. 2019년 10월 26일 미군 델타 포스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바리샤 마을에 있는 한 은시처를 급습하게 됩니다. 일명 케일라 뮬러 작전. 케일러 뮬러라 명명된 이 작전은 IS에 납치돼 희생된 미국인 인권운동가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국경 없는 의사의 병원에서 일하던 평범한 미국 청년이었던 그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위험한 시리아까지 가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다가 IS에 납치돼 알바그다디의 개인 노예가 돼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해당 작전명이 케일러 뮬러로 정해진 데에는 미국 정부가 그녀를 구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죄책감이 컸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IS와 협상을 거부했고 군사작전도 시기를 놓치며 그녀를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케일라의 부모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작전에 그녀의 이름을 딴 것 또한 속죄의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19년 10월 26일 미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바리샤 마을로 향했습니다. 케일라의 이름을 걸고 시작된 이 작전에서 미군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죠. 8대의 헬기가 은시처로 접근했을 때 IS 대원들은 즉각 발포로 대응했습니다. 미군은 건물에 있는 민간인들을 먼저 대피시킨 뒤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건물로 진입하자 바그다디는 지하터널로 바로 도주했습니다. 자신의 자녀 3명도 같이요. 군견들이 그를 추적했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바그다디는 스스로 폭발물조끼를 터뜨렸습니다. 함께했던 아이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죠. 10년 전 알바그다디가 수감 생활을 할 때 채취했던 DNA를 대조해 검사를 한 후 그의 사망이 확인됐고 시신은 이슬람 종교의식이 치러진 후 빈라덴과 같이 해상에서 처리됐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 소식을 직접 발표하면서 그는 개처럼 죽었다, 겁쟁이처럼 울부짖으며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IS의 수괴였던 알바그다디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미군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알바그다디 사망 이후 IS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그 또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알바그다디의 최후는 그가 일으킨 모든 공포와 폭력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칼리프를 자처하며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자가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했다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 그 자체였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오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고리를 끊어낼 것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임기를 개시하며 이제 전 세계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어떻게 결론 낼 수 있을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마스에 대한 철저한 소탕 작전을 계속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누가 아나요? 하마스에서 제2의 제3의 바그다디가 또다시 탄생하게 될지. 유태양 작가였습니다.